도대체 중국이 그렇게까지 성비가 십창이 났는데 왜 한국 여자는 안 사갈까? 역사를 들춰보면 이유가 좀 선명해진다. 고려가 몽골한테 졌을 때 이야기다. 그때는 패전국이니까 곡물 바치듯 여자를 보내야 했다. 패급은 못 보내니까 그나마 쓸만한 여자를 골라보냈다. 그게 바로 궁녀다. 그런데 웃긴 건 이 궁녀들이 몽골에서 죄다 반품당했다는 거다. 결국 환양녀가 되어서 돌아왔고 당시 사람들은 이걸 환양녀라고 불렀다. 즉 버림받은 여자라는 뜻이다. 원나라에 바친 궁녀 대부분이 살아남지도 못하거나 버림받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은 당시 고려 여자의 품질이 어땠는지를 보여준다. 반면에 상황이 역전돼서 몽골 여자가 고려로 시집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몽골 여자들은 조선보다 잘 살던 제 나라를 떠나 한국 같은데 시집왔어도 자기 나라로 돌아간 애들이 거의 없었다. 그 정도로 고려 남자한테 만족한 거다.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한남은 개꿀이었고 한녀는 반품 대상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와 병자호란 때가 또 있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조선왕이 청태조 앞에서 머리를 쿵쿵 찌우면서 항복했다. 이때도 궁녀를 대고 보냈는데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청나라에서도 조선 여자들은 별 쓸모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또 반품 엔딩이었다. 환양녀들이 돌아오고 사회에서는 이들을 더럽다고 손가락질했다. 더 웃긴 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조선 여자들을 대거 납치해갔다가 결국 대부분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사실이다. 왜냐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여자가 아니다 싶었던 거다. 기록에 따르면 도자기 목공 등 기술장인은 살려두고 여자는 내쳤다고 나온다. 전쟁 중에 여자들은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돌려보냈다는 건 품질이 문제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남자 기술장인들은 포로 협약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했는데도 떠나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도자기를 다 부수겠다는 협박에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1910년 내선일체 이후로 일본 여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조선 남자들이 느꼈던 충격은 엄청났다. 이게 진짜 여자구나 싶은 감동을 느꼈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은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 일본은 여자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성비가 무너지지 않았고 여자는 인간답게 교육받고 자랐다. 반면에 고려 이후로 한국은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했다. 조선은 말 그대로 남탕이었다. 딸은 태어나면 죽이거나 버리기 일쑤였고 남자만 소중히 키웠다. 그러다 보니 여자는 자연스럽게 풍기현상으로 버릇이 없고 눈치 없고 책임감도 없고 외모만 챙기면서 남탓만 하는 인간들이 됐다. 그 오랜 남아선호의 전통으로 한국 여자들은 그 이기심이 아주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속성이 되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여자들이 설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낙태 때문이다. 70년대 80년대의 한여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여자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아이를 없애면서 자연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온 결과다. 원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도 여자가 10% 정도 더 많이 태어난다. 남자는 전쟁이나 사고로 먼저 죽기 때문에 본래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구조로 사회가 설계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가 뒤집혀버렸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낙태를 불법으로 돌리고 낙태 시술하는 의사는 면허 박탈시켜야 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낙태하려면 비용도 500만 원 이상으로 만들고 선천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제거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성이 부족한 한국 사회를 회복하려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여성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슬람권이든 동남아든 여성이 많고 남성에게 순종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을 데려와야 한다. 여성 유입 시 초혼 장려금과 정착 지원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혼인 중개를 공식 허용해 공공 플랫폼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의료 혜택을 제공해 여성의 정착률을 높이고 출산과 자녀 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적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 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 여성 수입을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남자들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이다. 국적과 시대를 불문하고 여자 문제는 한국에서만 심각했고 그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살아남으려면 한여를 포기하고 여성이 귀한 사회로 이민을 가거나 사회 구조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 그게 지금 이 땅에서 남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